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년 명절 때며 가족 모임 때마다 많은 돈을 휘두르며 가족들을 휘둘러왔던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도 받았는데요. 우수한 보험 영업사원으로서 연봉 1억을 버는 동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형님, 이번 명절 때 제가 돈 드린 걸로 어머님, 아버님 비싼 거 사드리세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 거기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보험일이 많이 힘들다고 한 건 알겠는데 명절 때도 잠깐 시간 못 낼 정도로 바빠? 동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며 성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뭘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돈만큼 투명하게 사람 성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돈 몇백 들여서 회갑년 때 연예인 불러 대접한 거랑 본인이 하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면서 고막 아프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좋겠냐고요. 동서가 비싼 선물이며 음식으로 사람들 대접하려는 거 나도 좋게 생각해. 그래도 얼굴 한 번을 어떻게 못 비치냐 이 말을 하는 거야. 형님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 좀 쪼아대시라고요.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는 동서 질투 좀 하지 마시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누굴 질투한다고? 머리가 뭐 어쩌고 어째? 말이 조금 심하게 나가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연장자면 배려를 해주셔야지 자꾸 통제를 하시면 안 되죠. 나도 동서한테 통제하고 명령질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시부모님이 동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며 말해줬으면 하고 눈치 주시기에 얘기 꺼내본 거지. 그것도 형님이 애시당초 무시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나서서 이러시는 거 제가 몰라요? 하여튼 간에 명절 때 저는 바쁘니까. 아니, 몸이 아프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보험회사에 최고 영업사원이라는 동서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기에 사정상 얼굴을 비치지 못한다는 말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죠. 저 또한 그게 불만은 아니었지만 매번 연장자로서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게 해보라는 시어머니의 재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좋은 말로 때론 엄하게도 타일러 봤지만 동서는 통 알아들어 먹질 않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동서 얘기면 굳이 저한테 이제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지치고 사이에 끼어서 욕바지하는 것도 힘드네요. 앞으로는 태클 안 걸고 동서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둘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아니요, 형수님한테 말씀드릴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 때문입니다. 사실 집사람한테 스토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스토커요? 갑자기 스토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이것부터 좀 보시죠, 형수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동서 평소 차림이랑은 많이 다르네. 처녀적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놀 때인데 기념 삼아 사진을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진사가 호감이 있었는지 그 뒤부터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닌다고 힘들대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집사람이랑 같이 외식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인데 신고하면 더 자극될지 모른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잖아요. 근데 저는 지켜만 보고 있기 영 불안해서 형수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무래도 최선 아닐까요? 이런 거 차라리 미리미리 신고를 해둬야 스토커도 더는 위협적인 짓 못할 텐데. 본인이 일단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절대 저한테는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시잖아요. 집사람 입김 이 집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저도 서방님 얘기 들어드리고 싶고 동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무리한 일은 못해요. 딴 거 안 바라고 한 며칠 정도만이라도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스토커가 혹시 몰래 염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사람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저는 서방님의 조력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동서를 얼마간 따라다녔습니다.
보험 일을 한다던 동서는 많이도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더군요. 딱히 별다른 성과가 없어 스토커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 건가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스토커 최근에 안 나타났는데 알아서 잘 해결한 거 아닐까요? 동서 주위에 며칠씩 맴돌았는데도 별 다른 일 없는 거 보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형수님. 오늘 집사람 얼굴 기색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만 더 감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은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요. 서방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동서한테 그냥 알아서 잘 해결했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만인 일인데 싶어서 그래요. 말했지 않습니까, 형수.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저 괜찮다. 알아서 잘 해결했다 할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집사람이 말하는 거며 표정 짓는 것만 봐도 감이 온다고요. 이렇게 사랑꾼인 거 알면 동서도 좋아하겠네요. 그럼 오늘 딱 하루만 더 지켜봐 드릴게요. 오늘은 뭔가가 이상하니 제발 지켜봐 달라는 서방님의 요청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서를 재차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서, 놀랍게도 어떤 배 나오고 대머리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더니 모텔 쪽으로 향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르는 건가 싶었는데 모텔로 들어가려다 말고 대머리 남자에게 두둑한 돈 봉투를 슬쩍 건네주고는 돌아서더라고요. 동서가 예쁘장한 편이라 돈을 받으면 받아야 할 처지인데 왜 돈을 건넨 것일까? 그리고 왜 모텔로 들어가려다 만 것일까? 알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형수, 오늘은 뭐 좀 발견한 거 없었나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스토커가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요. 스토커야 당연히 정말로 있죠. 문 앞에다가 사진까지 떡하니 붙여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뭐 찾은 게 있나 봐요? 그냥 동서 주위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있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어차피 서방님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형수님만 그럼 믿고 있을게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발견하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보세요. 동서가 대체 무슨 일에 엮인 건지 저도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동서가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동서 주위를 맴돌던 저는 대머리 남자와 동서가 다시 만난 일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가 돈 봉투를 주지 않았고 남자는 동서의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동서 지지 않고 남자의 뺨을 후려갈기는 모습에 더더욱 궁금증이 커졌죠.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동서가 이러나 싶어 남자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저는 대머리 남자가 큰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동서, 나야. 얼마 전에 우연히 동서 마주친 일이 있어서 그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거든? 뭔데요? 저 바쁘니까 얼른 용건만 말하세요. 빙빙 두르지 말고.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그래, 나도 동서랑 길게 말 섞기 싫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 얼마 전 모텔에서 만나서 돈 줬던 남자. 대체 과거에 무슨 사이였던 거야? 하, 형님, 저 미행하셨던 거예요? 아님, 뭐 탐정놀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알 권리 있다고 생각해.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는 않지? 두 사람 무슨 사이인지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왜? 설마 그이가 스토커 따라다니니까 조사해달라고 말하기라도 했어요? 맞아. 서방님이 부탁해서 한 일인데 나도 이거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오늘 보니까 폭력까지도 쓰는 것 같던데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사람 예전부터 나 쫓아다니던 사진사 맞고요. 집문에 사진 붙여서 나 괴롭게 하려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돈 주고 떨어지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또 연락하더니 여전히 절 포기 못한다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했죠. 했더니 다짜고짜 따귀 때리면서 그럼 남편도 저도 죽일 거라잖아요. 일단 저도 안 지려고 따귀 똑같이 갈기긴 했는데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형님이 이렇게 추궁 안 해도. 미안. 난 그런 사정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그 사람 나름 큰 식당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왜 돈이 필요했을까? 과거에 사진사였다던데 언제 또 그렇게 요식업 쪽 일도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돈이야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식업 한다고 사진 못 찍으란 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걸 피해자인 저한테 따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니까 일단 안정 취하고 있어. 이 문제 함께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좀. 말은 도움을 요청하라 했지만 수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커라기에는 동서에게 취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했고 동서 역시도 딱히 겁을 먹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스토커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대머리 남자의 식당을 드나들다 보니 그가 사장이라는 것과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인 대머리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있었죠. 저기요. 우리 동서 스토킹하고 계신 분 맞죠? 멀쩡하게 식당 잘 운영하시는 분이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시길래 스토킹을 한다만다는 거예요? 제 동서 보험 영업하는 사람 스토킹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문 앞에 몰래 사진도 찍어 붙이질 않나, 사람을 패질 않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콩밥 먹으실 준비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스토킹한 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폭력 쓰기는 했는데 저도 똑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다 보셨다면서 어떻게 희진 씨 쪽 편만 드시는데요? 저야 사정을 모르니 동서 말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요. 아는 사람 쪽에 경찰 있는데 물어보니까 죄질이 아주 무거우시더라고요. 이혼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유부녀를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막 돈까지 뜯어내셨다면서요. 와,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돈 떼어먹고는 진짜 양심이 없네. 돈을 떼어먹다니? 설마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동서 보험 실적 1위고 연봉만 1억 버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돈 많이 벌었다면 아마 보험으로 번 돈은 절대 아닐걸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드렸죠. 저는 들리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찰에 조만간 폭력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잠깐만.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대머리 남자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참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과거부터 유흥주점의 에이스였고 현재도 화력의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충격적인 내용에 믿을 수 없다 부인하는데 눈앞에 아예 과거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증거로 내밀더군요. 야, 너 때문에 재산 퍼주고 집까지 몇 억짜리 해주느라 난 이혼까지 당했어. 근데 뭐?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와? 왜 이래 쪽팔리게? 집은 당신이 좋아서 해준 거잖아.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자니까? 난 지금 인생이 다 망가졌어. 마누라 도망가고 애까지 다 떠나서 혼자라니까.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너만 나 받아주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괜찮을 거야. 응? 미안하지만 나 곧 결혼해. 당신보다 훨씬 잘생기고 멀끔한 남자야. 야, 화류계에서 몸 굴리고 가진 재주도 그것밖에 없는 년이 평범한 척 살 수 있을 것 같냐? 응,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증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마셔. 이러지 말자, 희진아. 나 돈 많은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어. 나랑 결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 나 너 때문에 전부 다 잃은 사람이라고. 가진 건 돈밖에 없다던 사람이 이혼당하고 돈도 많이 뜯겼다며? 당신한테 더 뜯어먹기는 미안하니까 내가 그냥 거리 둘게. 우이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거면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토해내.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즉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하여간 짜증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야, 동서와 내연 관계인 걸 들켜 막대한 재산을 뺏기고 집을 해준 동서는 헤어지자고 하니 눈이 돌아갈 만한 대머리 남자였죠. 결국 동서의 집에 찾아가 서방님에게 이런 진실을 밝히겠다는 협박과 함께 현재까지도 화류계에 종사 중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돈의 일부나마 받아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도 더는 돈 못 주니까
폭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저도 깔끔하게 집값의 절반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돌려받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고요. 그럼 그냥 폭로해버리는 건 어때요? 모조리 다. 그러고 싶은데 그럼 혼자 안 죽겠다면서 제 식당 직원들이며 손님들한테며 지역에 다 소문낼 거라는데 어떡합니까? 그 여자 워낙 기가 드센 여자라서 제가 대처 잘 못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알아낸 마당이니까 본인도 다짐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돈 절반이라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내용 있으면 그것 가지고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든지요. 본인 손에 피 묻힐 각오도 없이 독한 동서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대신 좀 써먹어 주시겠습니까? 저 그 망할 여자 이렇게 행복한 꼴 도저히 못 보고 있겠습니다. 남편분 생각해서라도 제가 남자로서 이거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서에게 얽힌 추악한 진실은 이제 모조리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화류계에 종사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색을 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만해오고 본인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명절에 맞춰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동서, 이번 명절 때도 안 올 생각인 거야? 네, 형님. 이번 명절 못 가서 죄송해요. 매년 명절마다 어떻게 된 게 몸이 안 좋네요. 농담이라고 하는 거면 정말 썰렁한 거 알지? 농담은 무슨 사실을 말한 건데요. 내년 명절에도 아플 예정이니까 시부모님 잘 부탁해요. 몸 아픈 년이 남자는 잘 만나고 다니네?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 보험 영업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보험 영업?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보험 영업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동서 유흥업소에서 완전 에이스였다던데 보험 영업으로 버는 돈 성에 차기는 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 형님, 낮술 쳐드셨어요? 동서 회사에도 전화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 실적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잘리지 않는 수준으로 커트라인만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상태라더라. 이래놓고 뭐? 영업 실적 1위가 어떻고 연봉이 어째? 시부모님이며 서방님이며 가족 모두 기만해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비밀 지켜주세요. 정말 그이가 알면 저 죽어요, 형님. 죽을 짓을 한 건지는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동서 그거 알아? 나 동서한테 지킬 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연장자로서 타일러도 조롱만 해대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명절 때나 가족 모임 있으면 돈만 붙이고 나 무슨 심부름꾼 대하듯이 무시하고. 그런 동서가 내가 뭐 이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켜주겠어? 안 그래?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앞으로 정말 형님한테 잘하고 매년 찾아뵐 테니까 제발요. 동서, 머리가 있음 생각을 해봐. 누구보다 동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난데 매년 찾아뵙는다고? 그 말에 내가 동서 용납하고 참아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미안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다 말할 거야. 형님, 저는 동서와 얽힌 추악한 진실을 모두 폭로해버렸고 집안은 그 덕분에 발칵 뒤집혀버렸죠. 보험 영업 1위로 연봉을 억 단위로 받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몸을 팔아 돈을 벌어왔다고 하니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이 있은 뒤 동서는 이혼을 당하게 됐고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대머리 남자와의 사연 또한 후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을 받기 전에도 받은 돈의 3분의 2나 절반 정도 내놓겠다고 끊임없이 약속을 해왔던지라 그 돈마저도 내놓아야 했다는 얘기였죠. 현재 저는 동서가 사라지니 알턴 일을 뺀 듯한 기분인데요. 홀로 쓸쓸하게 남은 서방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짝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가 큰 서방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